자, 75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계약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도 가능합니다. 자, 위약금 특약하려면 당사자가 위약금 특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금 계약이 당연히 위약금 계약이 아니고 특약이 아니고 위약금 약정을 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별도 특약을 해야 합니다. 2번 갑과 을 사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다. 여러 번 봤습니다. 3번 을은 중도금 지급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계약금에 기초해서 해지할 수는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의 해약금에 대한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갑은 그 배상을 청구했었다. 지문 자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뭘 묻냐면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한 계약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 다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질문의 실제 의도는 채무 불이행을 위한 계약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을 위한 효과는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번 갑과 을 사이에 해약금에 관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야겠다는, 즉 계약금에 대한 해약금 추정입니다. 그 얘기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특약을 정하게 되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그 특징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미 규정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금에 기초한 해약금을 보지 않고,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해서 할 수 없다. 그런 약정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는 되지 않지만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십시오. 76번 환매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 동시에 환매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아닙니다. 환매권 보유를 등기해야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환매 특약은 동시에 해야 한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3번 부동산의 환매 기간은 7년을 정한 때는 5년 단축된다. 중요하죠.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또 하나 환매 기간 1을 넘을 때는 5년 단축된다는 거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고 뭐냐면 환매 기간 정한 때는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환매 기간 정하지 않은 때는 그 기간은 5년, 3년을 하고 당사자가 후에 다시 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미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4번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관세사의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에는 매매 비용이 포함된다. 자, 이에 관련해서 부연설하면 환매 대금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을 정할 수 있는데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처음에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환매 대금은 됩니다. 즉 환매 기간 내에 이 환매 대금을 환매권의 행사는 어떻게 하냐가 이제 쟁점이 되는데, 환매권 행사 기간 내에 그리고 매매 대금과 특약에서 정한 게 있으면 그 환매 대금을 제공해야 하고, 특약에서 정하지 않았으면 처음에 매매 대금과 부담 매매 비용을 환매 대금에서 제공해야만이 제공함으로써 환매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게 환매할 때까지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하면서 온다. 최근에 한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5번 특별한 약정이란 이거 봤습니다. 넘기겠습니다. 77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합니다. 언제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필요비는요. 그 필요비를 지출한 이후에 바로 행사할 수 있다. 기억하실 건. 두 번째,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 부속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아니다. 편명적 강행 규정이어서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는 효력이 없다. 4번 일시 사용 이용 시 명백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가 아니라 6개월 내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필요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8번 갑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병행했다. 무단전대입니다. 그럼 무단전대차 계약이면 갑, 을, 병, 임차인,
그 다음에 전차인, 그럼 전대인. 자, 근데 무단이에요. 무단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은 유효해요. 그리고 무단 전대차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과 무단이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다만 갑이 무단 전대를 이유로서 갑과 을 사이 전대차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에요. 또 해지하기 전에는 갑을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채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에는 갑은 무단 전차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뭐다? 손해배상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한다. 왜냐하면 손해가 없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을 난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특별한 사정이 뭐일까요? 배신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배신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없잖아요. 기억납니까? 가구를 경영하는 부부가 같이 가구를 경영하고 남편에서 배우자 명의로 바꾸는 경우,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그거는 배신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 해지권을 제한하는 법리, 그걸 묻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인 건 을은 2번, 을은 병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병이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을과 병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넘겨서 전차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낯설죠. 그 을과 병 사이의 무단 전대차 계약도 유효하다. 계약이 유효하면 효과가 있을 거죠. 이 사람은 목적물을 병에게 넘겨서 이 사람이 사용 수익하는 자. 왜냐면 전대차 계약도 임대차 계약이니까 이 사람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떨으시면 됩니다. 3번, 을과 병의 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다만 해지를 하게 되면 소멸하겠죠.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갑을의 계약이 바로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갑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해지권을 행사해야만이 그때 가서야 비로소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갑은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을에게 차임채권이 있고, 차임채권이 있기 때문에 갑은 병의 무단 전대를 기초한 점유를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임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을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조문에 인대인의 동의를 작은 부분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않기요. 따라서 무단전대리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요게 최근에 출제된 바 없지만 과거에는 이게 간혹 출제됐습니다. 법조문입니다. 소부분을 목적물의 전체가 아니라 작은 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동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동의 필요 없기 때문에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 해지도 못하는 겁니다. 79번, 갑은 자신의 건물 1억 원 상당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하면서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다. 교환 계약이죠. 교환 계약인데 갑과 을이 있어요. 갑은 X 건물, 그리고 을은 자신의 Y 토지를 교환하는 거예요. 대신에 시가가 안 맞기 때문에 갑은 뭐를 한다? 보충금을 지급했어요. 보충금. 지금 8천만 원. 이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갑과 을의 교환 계약은 서면 작성을 요하는 된다. 서면 작성을 요한다는 게 뭐냐면 요식행위예요. 하지만 불요식행위다.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서면 작성 요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면을 작성 요하는 것은 신상법에 나옵니다. 특히 유언에서.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가 출제 범위에서는 서면 작성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지문이다. 자, 을은 갑의 보충금 미지급의 이유. 이것도 하나의 채무예요. 채무 불이행을 이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보충금 미지급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3번, 계약 체결 후 이행 전에 지진 후 붕괴 등 후발적 이행 불능의 경우, 후발적 이행 불능. 그러면 뭐가 저기 딱 떠오르죠? 자, 교환계약이죠. 교환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에요.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담보체계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고,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뭐가 적용된다? 이혼부담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걸 묻는다. 후발적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채무자,
자, 어떤 게 X 건물이죠.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갑은 을에게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원칙이 적용되면. 자, 4번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우리 소유권을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우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자,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이 적용되는 거고 저당권이 행사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아니면 취득하는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적용되고 어떤 게 있죠? 해제권 행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대신 피담보지 번지에서는 상한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해제권이나 상한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선악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악의자도 행사할 수 있다. 그걸 묻는 겁니다.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따라서 동시행관계에 있다. 요 내용은 교환계약이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이연부담 그리고 유상계약이 때문에 담보책임이 적용된다. 그게 적용된 사례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80번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주는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의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모두 그는. 자, 그러면 계약 해제 전에 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졌을 거고요. 그 대부분 각자 등기가 됐고 그 등기가 경유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행 관계를 맺고 대항력, 등기든 대항력 취득한 경우에만 물권을 취득하고 아니면 대항력 임차권 취득한 경우에만 제3자에 해당된다. 그게 떠오르시합니다. 근데 교환계약이니까 헷갈리죠. 근데 먼저 자 교환계약인데 갑과 을인데 뭐가 되죠? X토지와 Y주택이에요. 그러면 X토지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고 을이 X토지자의 소유자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어떤 대항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그걸 떠오르시면 되겠죠. 한 Y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을, 갑에서 제3자라면 갑이 Y주택의 소유자인 것을 기하로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거나 아니면 뭐 가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가등기를 하거나 그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게 제3자의 특징입니다. 보겠습니다. 계약 해제 전부터 을로부터 자 이렇게 됐죠. 이행이 됐으니까 갑이 을이 됐겠죠. X토지의 소유자는 을이 됐죠. 을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격려해요. 등기까지 했어요. X토지에. 그럼 이 사람은 해당되죠. 2번 계약 해제부터 을로부터 즉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급부 이행이 된 거죠. 을이 소유자인 것을 기하로 해서 다시 보존을 가등기를 마친 자 등기부상 가등기를 했죠. 이 토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경우도 해당되고요. 또한 해제 전부터 갑으로부터 자 을주택 Y주택인데 을갑을 했죠. 이 사람 소유자인데 이 사람부터 임차해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도 대항됩니다. 교환계약이니까 지금 헷갈려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X토지에서 갑이 계약이 이행이 됐다는 것은 X토지의 급부 이행이 이루어져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됐다는 걸 전제로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급부 이행이 됐다는 것, 등기를 됐고 그걸 기초로 해서 새로운 제3자, 물권이나 아니면 대항력이 있는 권리 취득한 자가 제3자다. 그 얘기를 사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3번이 좀 리을이 좀 특징이 있어요. 계약 해제 전에 X토지상 자, X토지에서 갑과 을이 소유가 됐어요. 근데 토지상에 을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예요. 마치 될 것 같은데 계약 해제 제3자는 이 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을이 뭐예요? X토지를 취득한 거잖아요. X토지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한 게 아니라 X토지 위에 건물이에요. 이 계약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계약 해제되는 것은 토지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 토지에 관해서 제3자로서 이해관계를 권리를 취득한 자였는데 이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겁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계약이 해제된 계약의 목적은 뭐였어요? 토지잖아요. 그럼 제3자는 그 토지에 대해서 권리 취득한 자여야 돼요. 근데 토지가 아닌 건물에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요거서 27회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